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사우나,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은평구 등 지자체에선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중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접촉 정도가 약하더라도 같은 반 학생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즉각 진단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의회 의원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례회 참석을 거부한 채 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 확산 상황에 국내 연수 일정을 강행해 안이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 이상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27일 204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26일에는 2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가장 많은 수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특히 강서구 댄스학원 관련 집단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27일 기준 관련 확진자가 64명 추가되면서 누적 1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지역인 양천 지역의 확진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양천구에서는 하루 동안 1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중 9명은 동거인 등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명은 강서구 댄스학원 관련 확진입니다. 한편 은평구에서는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 조사 중입니다. 이처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이 심상치가 않은 가운데 은평구가 숨은 감염자 가능성을 고려해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숨은 감염자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지만 증상이 없어 검사를 받지 않고 조용히 지나간 확진자를 의미하는데요. 은평구는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를 대입해보면 은평구 20대 인구 6만 7천여 명 중 약 146명의 숨은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는 중고등학교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접촉 정도가 약하더라도 같은 반 학생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즉각 진단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또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 등의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강력히 점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줄곧 의정 활동을 거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 사퇴까지 요구하는 등 양천구 의회의 내홍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내 연수 일정을 강행해 안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민생을 챙기라고 뽑아준 구의회의 이런 행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심다혜, 손성혜 두 기자의 보도 보시고 생각해 보시죠. 아니 이 위원장님 자체가 개원 때부터 몸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의원들 간 고소와 맞고소 그리고 꼴찌 원구성이라는 오명까지 남긴 양천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거부 중인 가운데 한편에서는 코로나 재확산 시기에 국내 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천구의회 공무 국내 연수 일정표입니다. 양천구 의원 10명은 구례와 여수, 통영 일대를 돌았습니다. 이번 연수에 들어간 예산은 320만 원이 넘습니다. 연수 일정은 16일부터 2박 3일. 당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00명을 웃돌아 재확산 우려가 컸던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17일 급기야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글쎄 코로나 국면에서 그렇게 아주 폄하시키면 야유회같이 가는 건데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 필요가 있겠나 사실 싶긴 해요. 여기에 연수 일정은 해상 케이블카와 오동도 트레킹 등 다분히 형식적인 단순 관광으로 보여 꼭 필요한 연수였냐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일정을 보니까 제가 만약에 국민이었다라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다. 이런 걸 갖다 좀 내세웠다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양천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원 일부가 집행부의 자료 제출 기한에 연수를 다녀오고 행정사무감사 직전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병환 양천구의회 의장은 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수였다고 해명하고 케이블카 관람 등은 지자체 성공 사례를 보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연수는 의원들 사이에서 내부 갈등의 불씨를 키운 꼴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의장을 제외한 7명이 불참했습니다. 의원들은 야당을 배제한 민주당 중심의 연수였다고 주장합니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국내 비교시찰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올해 마지막 의사 일정인 정례회 참석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장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양천구의회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 의원 간 내분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 활동은 제대로 펼칠 수 있었을까요? 지난 2년간 양천구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벌인 구정질문은 9번, 구정질문을 한 의원 수는 5명, 전체 의원 18명 중 고작 5명입니다. 대부분의 의원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정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강서구의회가 75회, 구로구의회 45회, 금천구의회가 200여 차례의 구정질문을 한 것과 대조를 보입니다. 지방의원의 역할은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겁니다. 의정활동 평가지표 중 하나인 구정질문이 줄었다는 건 의정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명확히 판단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이해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아예 모르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떤 질문 자체를 못하는 거죠. 계속되는 갈등 상황에 부진한 의정활동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하면서 돈 받아간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시의원 구인 필요가 없어요. 밥그릇 싸움하는 게. 그 월급만 받아먹고 있었던 거네. 우리 세금으로. 그래서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일을 해도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맨날 쌍질이나 하고. 실제로 구의원들이 가져가는 주민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봤습니다. 구의원 1명의 연봉은 3,200만 원. 연봉과 함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 특별위원장이 1년 동안 업무 추진비로 쓰는 비용은 1억 3천여만 원. 구의원 임기 4년간 월급과 업무 추진비로 28억 3천여만 원에 달하는 혈세가 나가는 겁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다시 불거진 의원 간 갈등으로 두 쪽이 난 양천구의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코로나 재확산 시기에 강행한 국내 연수. 양천구의회의 이런 반복적인 갈등과 행동은 세금만 축내는 의회, 지방의회 무용론의 소리만 키울 뿐입니다. 정말 이 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이 이번에 당선이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주민이 원하고 바라고 가장 희망하는 거를 잘 알아서 정말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서로 이렇게 목 뜯어줬으면 좋겠는데 헐짓만 내는 게 못마땅하더라고요.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사우나에서의 연쇄 감염,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증상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관련 내용은 인제대학교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루 만에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하루에 600명, 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증가세가 둔화된다고 해도 계속 높은 숫자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효과가 우리 확진자 수 통계로 나타나기까지는 한 열흘 정도 걸리기 때문에 1.5단계를 실시한 것이 11월 19일, 그리고 2단계 조치를 시행한 것이 11월 24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증가세 둔화를 기다리기까지는 앞으로 또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계속 더 증가할 것으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빨리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자를 찾고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 또 젊은 층의 경우에 워낙 동선이 많고 노출된 장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일일이 많은 환자들을 하긴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더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 정부의 방역 조치만으로 이 확산세를 둔화시키는 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2단계 거리두기 단계가 감염 예방에 효과적으로 충분한지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어떤 집단 발생 사례들을 봤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관리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 각 단계별 방역 수칙 내용을 보게 되면 1.5단계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과 동시에 음식 섭취를 이제 금지하게 되어 있고요. 2단계가 되면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 의무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우리가 제2, 제3의 에어로빅 학원 집단 감염과 같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조금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 금지에 준하는 2.5단계 이상의 거리두기 단계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이런 집단 감염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방역 당국은 지금 상황을 3차 대유행이라고까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 시스템이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또 중증 환자들에 대한 병상이 부족하지는 않을지 걱정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병상이 지금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병상이 여력이 많이 없고요. 그리고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중에서 최소한 2%만 발생한다고 해도 600명이면 매일 10명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매일 300명 이상이 발생되면은 매일 3명 이상 발생이 되니까 일주일이면은 거의 20명 이상 발생하게 되고요. 신규 중환자 발생하는 숫자보다 사실은 이제 퇴원하는 중환자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중환자분들은 바로바로 좋아져서 퇴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상은 곧 1, 2주 내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중환자 병상 운영을 빨리 해서 다른 병상으로 옮기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은 일단은 그 코로나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신 분들을 일반 중환자실로 옮기기도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물론 죽은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지만은 나오는 바이러스가 죽은 바이러스인지 감별하기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일반 중환자 병상으로 옮겨도 코로나19가 아닌 또 다른 중환자들을 위한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다른 중환자를 위한 또 병상이 또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계속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중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의료 시스템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제대학교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은평구의회 의장단이 코로나19 극복 동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캠페인은 26일 아침 출근 시간대 응암역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박용근 은평구의회 의장 등 의장단 5명은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것도 알릴 겸 해서 우리 은평구 의회가 좀 주민들이 안전하게끔 지낼 수 있도록.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의원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동신문고가 다음 달 17일 양천구청에서 열립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수요가 많은 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업인데요. 양천구는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양천 등 인근 서남권인 강서, 구로, 영등포 주민들이 참여해 행정 분야, 소비자 피해 등 15개 분야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실시된 가운데 은평구가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생활치료센터를 구비하는 등 코로나 3차 대유행 감염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기존 소방학교에서 운영 중인 은평 생활치료센터에 더해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구는 또 호텔 객실 76개를 확보해 경증과 무증상 환자를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가오는 수능 시험에 대비해 수험생 중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자가격리에 나서고 시험장까지 수송을 위해 시험 당일 앰뷸런스 차량 2대와 공용 차량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는 또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해 조기에 확진자를 발견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야성미 넘치는 자칭 의리의 남자, 배우 김보성. 그가 삭발한 이유를 아십니까? 김보성 씨의 아내도 남편을 따라 3년이나 길렀던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합니다. 배우 김민정도 어느 날 갑자기 쇼커트 헤어로 나타나 화제를 모았죠. 이들이 애써 기른 머리를 짧게 자른 데는 공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가발을 만드는 데 써달라고 기부한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지는 아이들을 위한 거죠. 항균 처리가 된 100% 인모 가발은 수백만 원이나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치료비로 어려운 가족들의 부담이 큰데요. 아이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나누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어린 암 환자들을 위한 머리카락 나눔이란 뜻입니다. 임관 후 4년 동안 소중하게 길러온 45cm를 기부한 해군 대위. 암 투병 중이신 부모님을 간호하면서 같은 병실에 있던 소아 뇌종양 환자를 보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로 했다는 육군 39사단 중사도 있습니다. 창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졸업단원들과 창원 남중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 목포 항도여중 학생과 교사 등 어머나 운동은 유명인뿐 아니라 전국의 학생, 군인, 공무원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년 1,600여 명이나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많은 이들이 머리카락 나눔, 어머나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짧게, 나누는 마음은 길게. 초겨울의 문턱에 다가서는 요즘, 나눔의 물결이 전국의 소아암 환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이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내 신규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능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고 겨울철이라 실내 활동도 많아지기 때문에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번 지역 감염의 규모가 지난 3월 1차 대유행 때보다 크고 전파 속도도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로 전파의 고리를 최대한 끊어내려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